가시화된 한반도 위기설 초긴장, 국내 외국인들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새벽의 발언 들어보시죠.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And we're backed by 100% by our military. We're backed by everybody. And we're backed by many other leaders.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그들이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벌써 3일째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던졌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 경고성 발언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논의되는 것이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김구식 교수님, 오늘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요,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예.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반응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불안감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국내 거주 외국인들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던 거예요. 금발의 한 외국인 여성은 혹시 몰라서 일단 현금을 갖고 있으려 한다라고 저희 기자에게 얘기를 했고요. 영국 출신의 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요, 대만 출신의 리산 위안 씨가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불안한 모습이 없어서 놀라울 정도다. 캐나다에서 온 앨릭스 리 씨는요, 마초 트럼프와 미친 김정은의 대결, 지금 상황은 과거와 분명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구식 교수님,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이틀 동안 2,700억이나 팔아치웠다. 지금 뭔가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다른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8월 위기설로 표현되는 북한과 미국의 이제 극단적인 강대강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에서 일정 정도 지금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같은 위기는 보니까 보통 위기와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그 원인은 김정은과 트럼프라고 하는 전혀 독특한 사람들의 두 사람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북핵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북핵 문제를 놓고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될 때도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과 당시에 뭐 클린턴이든 부시든 미국 대통령은 사실 나름대로 예측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금 3대 세습의 지도자는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집권한 지 6년 차가 됐습니다만 한 번도 그 사람을 외국 사람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정도의 불가측한 사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만 대표적인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기득권을 다 협파하기 위해서 나왔던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격한 반응, 또 김정은의 격한 반응들이 맞부딪힐 때는 정말 우리가 예상 못한 충돌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도 조금씩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분위기가 좀 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지금 계속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킨 게임이 지금 마지막까지 가고 있다면 정부는 이 분위기를 긴장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긴장을 완화시키는 정책 목표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안이한 자세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그제 NSC 개최하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이나 또 정부 당국자 인식은 이걸 긴장을 낮추겠다는 그런 목표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긴장이 최악의 경우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대비태세가 돼야 된다. 대비가 있어야만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정부가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대응을 기본으로 하고 철저한 그 안보 상황에 대한 대비를 기본으로 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괌을 때리겠다. 북한이 괌 앞바다에 있는 미사일을 4발을 포위 폭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괌 분위기도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괌에 있는 현지 한인 학생과 또 괌 현지 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That's not a big deal because in South Korea, every day North Korea want to attack us. They say, I will attack you, we will threaten, but there's always nothing happens. So maybe Korean people don't care about that. It is scary, you know. It is something that we can't take lightly. Like, you never know what could happen, and you know, everyone's saying, "Oh, what are we gonna do?" Like, we're just discussing what are we gonna do. I'm like, dude, you can't do anything. You can't run and hide from a nuclear bomb or a threat. We're basically gonna be wiped out.
괌에 살고 있는 한국 유학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라고 응답을 했지만 괌의 현지 학생은 정말 무섭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괌 주민들이 지금 비상사태용 식량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괌 현지 분위기 계속해서 또 살펴보시죠. 괌에 인기 있는 코미디언 크리스 바넷이 방송인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의 위협과 이번의 위협은 성격이 다르다. 이곳의 많은 주민이 트럼프가 진짜로 전쟁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괌에 특파된 CNN 기자, 특파원이죠. 괌에 도착했을 때 그라운드 제로, 폭탄이 떨어지는 지점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해변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긴장과 평화가 이상하리만큼 공존하고 있다. 오늘 저희 외교안보에서 오랫동안 취재를 했던 김정한 기자 나왔는데요. 괌 분위기 심상치 않다는 거죠. CNN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긴장과 평화가 공존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을 때 정답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앞서 짚어주신 대로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이 상당히 안일한 게 아니냐, 안이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쪽의 분위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방금 화염과 분노라는 엄청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과거의 어떤 외교적 또는 군사적 안보 위기 속에서도 정제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근 20년,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어져 온 패턴을 완벽하게 깨버렸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현재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맥마스터라는 NSC 보좌관은 강경하게 우리가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칠 거면 쳐야 된다면 북한도 쳐야 된다. 선제 공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또 한 축에서는 무시합시다. 북한 문제를 너무 우리가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평양발 위협스러운 발언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김진애 거. 예. 대통령이라면 강경한 쪽에 손을 강경파.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화파나 무시파가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카드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상응하는 카드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앞으로 며칠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기에 조금 위협이 고조되는 거 아니야? 걱정되는데 하는 그런 뉴스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저는 이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10일,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화성 12호 이야기하면서 괌을 포위 사격하기로 했죠. 영문으로 북한 중앙통신이 그걸 뭐라고 했는지 아닙니까? enveloping fire, 그러니까 포위하는 화력을 우리는 쏟아 부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미국 워싱턴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속이 아마 뜨거웠을 겁니다. 분노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와대에서 내놓은 반응은 그날 오후에 기자들에게 배경 설명하면서 내놓은 반응은 내부 결속용이다. 그런데 말이죠. 내부 결속용이다. 내부 결속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저도 북한학을 조금 공부했습니다만 북한 총참모부가 내놓는 대변인 성명과 전략군 대변인 성명은 차별화해야 됩니다. 이번은 군 성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략군 성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군이라는 거는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총책임지는 곳입니다. 내부 결속용이 아니라 미국에게, 한국에게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인데 그걸 단순히 내부 결속용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내부 결속용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